시조 4편이라고 확인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거의 갈래상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기할 것들은 내용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제에서부터 고려 말에서부터 언제까지 현대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 중에서 정형시, 산문시 중에서 형태가 정해져 있는 정형시입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물어보면 하나, 둘, 셋 요렇게 세 줄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지. 세 줄, 말이 폼이 안 나잖아? 초장, 중장, 종장 요렇게 세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가 3개, 4개, 3개, 4개 혹은 4, 4, 4, 4 마지막 줄은 3, 5, 4, 3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아, 정영씨 쌤 운율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외형률을 띠고 있습니다. 외형률이란 무슨 뜻이에요? 운율이 시 바깥에 형태를 띠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되겠고, 글자 수가 3개, 4개가 반복이 됩니다. 혹은 4개, 4개가 반복이 됩니다. 3, 4조, 4, 4조 의 음수율 글자 수를 맞췄다고. 한 줄을 4덩어리로 끊어서 읽죠. 사음보의 음보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주로 고려 말에 생기긴 했지만 조선 초까지 엄청 많이 쓰였었고 엄청 집중적으로 나타났었고, 특히 초기에는 사대부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조선 중기로 넘어오면서부터 기녀들도 시조 창작에 끼어들었고요. 후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일반 서민들도 끼어들어옵니다. 사대부와 기녀들은 옆에 나타나 있는 3장육구 12음보 전체 4음보로 쓰여져 있는 평시조를 주로 썼고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설시조를 씁니다. 사설시조. 사설시조가 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평시조에다가 더하기 2구 이상 길어져 있으면 그거를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2개씩 묶으면 얘를 하나의 구라고 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길어진 것들. 보통은 중장이 길어집니다. 사대부들이 쓰기 때문에 내용은 임금에 대한 충, 부모에 대한 효 등 유교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기녀들은 유교 덕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학문 공부합시다. 학문 수양에 대한 이야기. 혹은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기녀들은요 인간적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서기 때문에 주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별의 정한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선 후기쯤 되니까 서민들의 생각이 트이는 거지. 뭐야 저 양반놈들, 지들 뭐가 잘났다고. 나라에 난리가 나면 지들 도망가고, 그러면서도 맨날 목에 힘이나 주고 다니고, 세상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풍자 비판의 내용이 꽤 많습니다. 내용이 일상적이고요.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조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이 정도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밑으로 내려오죠. 시조 4편인데 어쩜 주옥같이 전부 다 필수 작품으로 되어 있다. 필기 다 하셨을까? 네.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그대로 다 썼니? 시작할게요. 성산문의 시조이고요. 성산문의 요 시조는 어느 때냐? 태정태세 문단세 세조 때 쓰여진 겁니다.
왕은 세조인데 누구를 위한, 단종을 위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를 쓴 거지. 세조는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지? 수양대군. 괜찮나요? 저기 누구야? 영화의 저기 관상 이정재. 걔가 수양대군이잖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평시조고요, 정형시고요, 서정시입니다. 서정이라는 말은 그런데 자꾸 보는데 무슨 뜻이니? 정서를 풀다 이런 뜻이에요. 정서를 풀어내다. 느낀 점 쓴다. 요 정도예요. 의지적이고요. 어느 정도로 목숨 걸고 절의, 절개와 의를 지키겠습니다. 지사적, 목숨 걸었어. 백의와 숙제의 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의와 숙제가 누군지는 옆에 있다 볼게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절의, 목숨 바쳐 단종을 위해서 살겠다. 백의와 숙제의 태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하며 자신의 절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중국 역사상 백의와 숙제라고 하면 충성을 지킨 사람 최고 대표인데 아니야. 나의 절개가 훨씬 더 커 이겁니다. 중의법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의미가 중복이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서리법은 알면서 물어봅니다. 라고 되어 있고 화자의 의지를 부각합니다. 옆에 정리되어 있는 거 내용 참고자료 볼게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하, 은,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나라 마지막 왕이 개판이야.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돌보지를 않아. 그래서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라 저거 은나라 저거 답 없어. 저 나라 없애고 나 새로운 나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은나라의 시제였었던 백의 숙제가 자 이제 주나라 때리러 가자 총 공격하러 가는데 이 주나라 무왕이 탄 말고삐를 적으면서 너 그러면은 안 돼 라고 말렸었거든. 그랬는데도 어째요? 얘는 가서 은나라 작사를 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그래서 백의와 숙제는 생각합니다. 이런 반역자가 세운 나라에서는 난 살지 않겠다라면서 가지고 있던 벼슬 갖다 버리고 어디 중국에 있는 수양산이라는 데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대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성산문 입장에서는 이건 거야. 수양산도 따지면은 이제 누구 땅이야? 주나라 무왕 땅인 거야. 그치? 니들이 진짜 충신이면 고사리도 캐먹으면 안 돼. 굶어 죽어야 돼. 나라면 그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산문 입장에서는 에이 쟤네들 진짜 충신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고사를 통념과 다르게 활용했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요. 주왕의 신하가 되지 않기 위해 수양산으로 들어갔으면 주나라 땅에서 자란 고사리조차 먹지 않았어야 한다. 라며 이제를 탓하고 있다. 결국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다. 에이 좀 오바겠죠 라고 하는데 아니야. 실제로 이 단종을 포기시키려다가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세조가 직접 국문을 해. 그래서 성산문이 앞에 앉아놓고 너 이 새끼 내가 주는 월급 따박따박 다 받아먹고 내 이 뒤통수 이렇게 쳐도 돼? 라고 했더니 아닌데 나는 네가 준 거 하나도 받아먹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서류상에 네가 다 받아갔는데 아닌데 우리 집에 가보지? 그랬더니 집에 가봤더니 세조가 내려준 녹봉은 창고 따로 보관돼서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했었던 거야. 그래서 세조가 생각하지 아 이 새끼 답 없네 죽여야겠군 해서 죽고 같이 죽은 사람들이 사육신 데스까 그러한 얘기가 있다. 왼쪽으로 넘어오죠. 일단 읽어는 볼게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줄여 죽을 찐들 채미도 하는 것가. 비록에 푸세의 것인들 비누따해 난나니. 봤더니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글자 수를 따지면 3, 4, 3, 4. 확실하네. 3, 4조의 사음보로 되어 있구만 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가 위에다가는 뭐라고 써놓을 거냐? 글의 종류 시조 중에서도 평시조.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 백이 숙제를 하노라. 한스러워 한다. 니들을 탓한다. 수양산은 첫 번째 백이 숙제가 실제로 숨어 살던 산, 중국의 산. 수양대군 그렇지. 세조의 왕자 때 이름이 수양대군이었으니까 중의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양산에 중의법 쓰여져 있음. 줄여 죽을진들 굶주려 죽을지언정 채미 고사리를 캐는 것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고사리를 캐는 것인가 라면서 물어보고 있고, 일단 또 채미에다가 밑줄 첫 번째 일 뭐라고? 고사리 캠. 고사리를 캐어 먹음. 캐다. 캠. 2번 세조의 녹봉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세종이 주는 월급 받는다 그런 뜻도 있다고. 그러니까 학교생 분명히 얘기해 주실 테지만 채미도 중의법 쓰인 단어다.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비록의 아무풀 잡초인 것인들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느니.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는데 주나라 무왕 땅에 난 거 아니니.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하면 우리 뭐였었더라? 서리법이었죠. 뉘따해 여기에다가도 체크. 뉘 뜻은요 누구라는 뜻이지. 밑에다가 1번 누구? 주나라 무왕. 주나라 무왕. 2번 누구? 세조. 이렇게. 여기 밑에 설명에는 중의법을 수양산 하나만 해놨지만 수양산, 채미, 뉘, 누구 전부 다 중의법 쓰인 거다라고요. 아마 이게 시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나시 살펴볼게요. 황진이죠. 기녀예요. 황진이, 홍랑, 개랑이라고 하는 기녀들이 쓴 작품들은 주제는 그냥 뭐라고 이별의 정한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잠깐 보죠. 황진이의 시조, 평시조고요. 정형시고 서정시입니다. 감상적이고 애상적이에요. 무슨 뜻이야? 슬퍼요. 서정적입니다. 자신의 느낌 표현했습니다. 이별과 그리움,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랬죠?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별에 대한 회한 무슨 뜻이야? 아주 큰 후회. 아유 정신 나갔냐.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겁니다. 빨간색 체크, 도치법, 행간걸침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드러냅니다. 한 구절을 도치법이 쓰였다. 아니다. 행간걸침이다. 보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거라고. 우리말의 절묘한 구사를 통해서 자존심과 연정, 사랑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위로 올라오죠. 어저, 느낌표, 꽝, 감탄사, 후회와 그리움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냅니다. 후회와 그리움. 어쨌든 느낌표 찍어줄 수 있으니까 쓰여있는 표현법은 영탄법. 그리고 글의 종류는 뭐라고요? 평시조. 뭐 다 평시조라고 쓰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평시조 아닌 애가 있으니까 이런 거 쓰는 거지. 어저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도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내가 저지른 일인데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었어. 내가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모르고 내가 일을 저질러 버렸네. 요 정도겠죠. 그리워하다. 일단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고요. 나라고 하면서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있으라 했으면 1번 있으라 했으면 가련만은 제구태여. 1번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요 라고 했으면, 라고 내가 했으면 제구태여 가랴마는 그가 굳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겠냐만, 떠나갔겠냐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도치. 조금 헷갈릴 거예요. 요렇게 순서를 바꾸면, 잘 봐. 요렇게 순서를 바꿔서 도치면, 그가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했으면 그가 구태여 떠나갔겠냐만, 요렇게 해석을 할 거고, 다음 저 색깔 바꿀 거예요. 2번 요 제구태야를 여기 앞으로 가져올 거야. 여기 앞으로 가져갈 거야. 있으라 했으면 떠나갔겠냐만 내가 굳이 보내고 이렇게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도치하면 여기에 제가 그고, 여기에 제가 그고, 행간걸침을 하면 내가 라고요. 행간걸침을 하면 내가 요렇게 된다고. 내가 굳이 님을 보내고 이렇게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느낌표 꽝. 그리고 밑에다가 다시 영탄적 어조. 그리고 영탄적 어조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또 뭐라고 써놓을 거예요? 후회. 됐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도치로 했을 때의 해석과 행간걸침을 했을 때의 해석이 확실히 다르니까 꼭 확인해 놔야 한다. 이 이야기를 옆에 예쁘게 잘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 파란색이랑 초록색이었었죠. 이 작품에선 중장과 종장의 행간걸침에 대해서 제구태여가 중의적으로 됩니다. 일단 제구태여를 중장과 연결했을 경우 도치법이 쓰였고 님이 주어가 된다. 다음 제구태야를 종장과 연결했었을 때에는 내가 주어가 된다. 그래서 옆에 빨간색 주어 동그라미 체크해 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하라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다음 페이지. 확실히 개그감이 떨어졌어. 다음 다달락 보러 갈게요. 김천택의 시조고요.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쓸게요. 오늘 평시조라고 쓰는 거 마지막이에요. 평시조. 평시조고요. 정형시고 서정시입니다. 풍류적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유후 노세 노세 놀자 놀자 자연 친화적. 어디에서? 자연에서. 갈매기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슬쩍 하나 해놓을게요. 뭐라고? 이 갈매기는 이 시에서 청자야 청자. 갈매기한테 말 걸어. 말 건다고? 대화체군요. 안 써도 되겠다. 밑에 있으니까.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밑에 살펴봅시다. 갈매기한테 말 건다라는 건 사람 말귀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죠. 동물을 의인화하고 있다.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정서를 드러냅니다. 자연동화. 시작해 볼게요. 백구야 쉼표. 백구한테 말 걸고 있죠? 대화체 형식. 그럼 또 위에다 써야지. 청자. 의인법. 백구야 말 물어보자. 내가 말 건다고 놀래지 말았으라. 놀래지 말아라. 그럼 또 한마디 더 쓸까요? 대화체. 백구한테 말 걸어서 뭐 물어볼 거야. 명구승지. 직역하면 유명한 구역, 승리한 땅. 경치 좋은 곳. 경치 좋은 곳.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 경치 좋다고 유명한데 어디 어디 버렸다니? 어디 어디에 경치 좋은 데 있냐? 경치 좋은 데 어디 있냐? 날 다려 나에게, 밑에 나와 있구나 뜻이. 나 다려 에게, 나에게 자세히 일러주며 말을 하면 너와 거기에 가서 놀 것이다. 여기에서에 나와 있는 거기는 어디야? 거기는 어디야? 명구승지에 가서 놀리라. 느낌표 꽝. 갈매기하고 좋은 데 가서 놀아야지 라고 하고 있죠. 정말 풍요적이지. 빈둥빈둥.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오른쪽 갈게요. 다에서 백구가 갖는 의미. 백구에게 명구승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 명구승지는 완전 자연, 명예와 이익이 얽힌 속세에서 벗어나 찾고자 하는 자연의 공간. 그러면 왼쪽으로 와서 또 다시 우리 하나만 더 쓸까요? 명구승지. 서로 반대표. 인간 세상 하고 반대가 됩니다. 속세. 즉 명구승지는 어디야? 자연이야. 자연은 긍정적이지. 화자는 백구가 명구승지를 자세히 일러주어야 자연으로 가서 놀고 있다. 따라서 체크. 뭐라고? 백구는 화자를 자연으로 인도하는 존재. 백구와 함께 해야 자연과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동화됩니다. 사자성어 하나만 쓸까요? 물, 일체. 요즘 사는 게 어때요? 즐거워요? 답답해요? 좀 답답해요? 즐거워요? 그러면 됐지. 조금 답답하면 가슴에다가 창문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가슴에 창문이라도 있으면 답답할 때 열고 닫고 해볼 텐데. 사설시조. 자, 창내고자 요 앞에다가 쓸 거예요. 초장. 고모장지, 세잘장지 앞에다가 쓸 거예요. 중장. 이따가 앞에다가 씁시다.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나와 있을 거다. 됐나요? 중장이 좀 길어져 있군. 사설시조군. 사설시조 아까 누가 쓴다라 그랬더라. 일반 서민이 쓴다 그랬지. 그래서 쓴 사람이 누구야? 누군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 서민이 썼을 테니까. 아마도 느낌상 후조선 후기일 것이다.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A, 창을 내고자 A, 이내 가슴에 B, 창내고자 A. 옆에 반복 A, B, A를 통해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and 더하기 A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되면 운율 형성. 창을 내고 싶다 이거죠. 창에다가 네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갑갑할 때 열고 닫으면 좀 가슴이 뻥 뚫리고 환기가 되니까. 그래서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매개체. 내 가슴에 창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웃긴 표현인 거지. 해학적이다. 고모장지, 세잘장지, 들장지, 열장지, 끊어. 여기까지는 문의 종류야. 문의 종류. 문의 종류 뭐 했어요? 열거.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세, 끊어. 문에 들어가는 부속품이야. 역시 열거. 크나큰 장도리로, 도구지 도구.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뚝딱 의성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음성상징어. 뚝딱 음성상징어를 썼다. 뭐라고? 생동감을 줍니다.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어머 자신의 소망을 다시 반복. 초장에서 3번 반복, 중장에서 1번 반복. 중장 엄청 길어져 있죠? 그럼 중장 옆에다가 뭐라고? 수다스러운 어조. 말투. 다양한 열거. 근데 여기 되어 있는 이 열거된 애들은 전부 다 어때요? 서민들의 일상용품이지. 서민들의 일상용품입니다. 확실히 서민들이 쓴 게 맞는 것 같군. 자, 살펴볼게요. 유사 어구를 반복했다. 열거했다. 절실함을 강조한다. 왜 창문을 내고 싶은데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면 여다다 볼까 하노라. 답답할 때 열고 닫고 해보려고. 밑에 정리하러 갈게요. 사설시조입니다. 우리 옆에다가 쓸 수 있죠? 뭐라고? 평시조 더하기 두구 이상 길어져 있습니다. 해학적이고요. 답답한 마음, 삶에서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의 마음. 주제는 언제나 별표. 누가 썼습니까? 한번 똑같이 위에 거 써봅시다. 서민들에 의해 쓰여졌다. 마음의 창을 낸다는 기발한 시적 발상. 마음의 창을 낸다라는 기발한 시적 발상. 반복, 열거. 화자의 심정을 강조합니다. 옆에 오른쪽으로 볼게요. 하지만 의외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요거예요. 해학적이다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라의 표현상의 특징. 창내고자 반복, 간절한 소망. 구체적 소재 나열. 저는 일상생활 소품이라고 썼고 현실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극복하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옆에 4번 문제는 같이 하고 갈게요. 4번.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는 평시조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사설시조. 우선 사설시조는 3장 6구라는 평시조의 기본 형식에 2구 이상 늘어났다. 내용적으로는 관념적인 주제, 충휴 이런 거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애환을 다루며 거리낌 없는 자기 폭로, 사회 비판 등을 표현합니다. 고유어, 한자어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채로운 표현과 해학적 묘사, 언어 유희, 말장난, 재담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내고 싶은 걸 표현합니다. 틀린 것 찾기. 1번. 중장이 늘어났다. 새로운 형식이다. 괜찮죠. 고달픈 세상살이에 대한 비애와 고통을 비판적으로? 아니야. 뭐라고? 해학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삼겹살 먹고 싶다. 2번 틀렸죠? 가슴 속의 답답함을 풀어내고 싶다. 소망을 솔직하게. 그렇지. 창을 내고 싶다라는 반복, 과장되게 표현, 해학적인 정서. 맞지? 구체적인 생활 언어, 일상적 사물 열거, 생생하게 마음을 드러냅니다. 괜찮지? 틀린 건 2번.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이제 학습 정리 들어갑니다. 수양산 바라보며의 다음과 같은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살펴봅시다. 성산문은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올라오자 단종보기를 계획하다 발각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중의적으로 쓰여져 있는 시어를 찾아보고 그 뜻을 말해보자 라고 해놨는데 세상에 중의적 뭐 있어요? 수양산. 백이숙제 살던 중국의 산 수양산. 2번 수양대군. 그런데 아하 조금 애매했죠? 저는 두 가지 더 써드렸습니다. 뭐 써드렸었다? 수양산. 채미 뉘 따해 난나니 뉘 라고 해서 저는 3개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아마 애지간하면은 여기까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 밑에 백이 숙제의 고사를 작품에 들여서 하고 싶은 말, 성산문 씨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충신으로 추앙받는 그들을 넌지시 비판함으로써 굶어 죽었어야지 마. 자신의 저리와 지조를 부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이씨 야 그래도 저기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었었는데 네가 그렇게 까면 안 되지. 설마 고사리 캐 먹으려고 수양산 들어간 거겠어? 라고 백이 숙제를 옹호해주는 시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내일이야 제9태야. 자 어때요?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중장과 연결했을 때 밑에다 써야지. 뭐라고? 도치. 종장과 연결했을 때 쓰여져 있는 건 중장에 있지만 종장으로 넘기세요. 행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행간걸침 했을 때 도치를 쓰면 주체가 님, 행간걸침하면 주체가 나. 이렇게 하면 된다. 옆으로 오셔서 백구야 말 좀 물어보자. 누구에게? 갈매기 청자. 뭘 물어봅니까?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우리 본문에 나왔던 말 씁시다. 명구 승지. 왜? 경치 좋은 곳에서 갈매기와 놀고 싶어서 너랑 나랑 하나가 되어보자. 무라일체. 자연동화. 결국에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삶의 모습은 뭡니까? 어디가 있냐? 무라일체의 삶을 지향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생각난 김에 또 쓸까? 명구승지는 누구? 인간 세상과 인생, 인간 세상과 대조되는 긍정적인 공간이다. 밑으로 나가서 4번 창내고자 창내고자. 일단 먼저 머리에 번뜩 떠올라야 되는 단어는 뭐다? 사설시조다. 창이 의미하는 바를 화자와 관련돼서 도대체 이 화자에게 있어서의 창은 뭡니까? 고달픔이나 근심, 그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사물이다. 크크크 해학적 표현. 초장과 중장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만 떠올리면 돼. 초장 AABA, 중장 길다. 초장에서는 그리고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창을 달겠다라고 하는 초장, 기발한 생각. 중장에서는 고모장지, 세잘장지, 유사, 억구, 반복.
답답함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심정 강조.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시조의 내용과 작자층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줍시다. 어때요? 4대부 이렇게 해야 돼. 4대부 더하기 기녀, 4대부 기녀 더하기 중인, 4대부 기녀 중인 더하기 서민이라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쓰면 깔끔하겠네. 요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고 작가의 신분 혹은 작가의 계층이 확대된다. 확대된다. 라고요. 4대부 더하기 기녀, 4대부 기녀 더하기 중인, 4대부 기녀 중인 더하기 서민,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됩니다. 시조의 내용과 요 말 자체가 일단 외울 말이죠. 시조의 내용과 작자층이 다양해진다. 내용과 작자층이 다양해진다. 처음엔 4대부 계층, 송축 절의 회고, 자연 속 유유자적, 죄송해요. 조선 전기 여기 체크해야지. 다음 조선 중기, 기녀, 우리말의 아름다움, 인간의 정서, 사랑 이야기. 세 번째, 중인, 조선 후기, 일상생활 노래, 사실적인 묘사, 해학. 마지막, 조선 후기 사설시조, 서민들의 생활 감정, 전통적인 미학 변혁 극복. 이렇게 요 정도 엄청 컬러풀하게 구분해서 색깔 칠해드렸죠. 여러분들은 2개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되지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시다. 충격적이게도 선생님, 시조면 초장 중장 종장 빡빡빡 요렇게 쓰여지죠. 네. 근데 세상에 이건 밑에는 그렇게 안 쓰졌네요. 그럼 이거 자유시라고 해야 되겠군요. 아니야, 이거 현대 시조예요. 현대 시조입니다. 현대 시조입니다. 현대 시조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제목이 있어. 뭐라고? 아지랑이라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다시 올게요. 제목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현대 시조의 특징이에요. 현대 시조의 특징이야 이거. 제목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머지 제목 있잖아요. 수양산 바라보면 어저 내일이야. 아니야. 이거 제목 아니야. 시 본문 그냥 앞에 요만큼 떼온 거잖아요. 이렇게 제목이 아니야. 일단 밑에 거 미리 읽을게요. 시조의 기본 율격인 사음보를 따른다. 이거 사음보는 사음보야. 다음에 한 군데다가 네모 쳐놓읍시다. 초장, 중장, 종장에서 종장의 첫 구는 삼음절로 쓰는데 여기는 또 잘 지켰어. 이렇게. 종장의 첫 음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삼음절이다. 한편 장별 배행, 한 줄에 한 장씩,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행과 연을 자유롭게 나누어 형식적 변화를 주고 있다. 마지막 말, 왜 출판사 개판이네. 나비나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아니야,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마치 나비가 나는 모양으로 시어를 배열해서 형식이 자유로운 현대시의 특징도 드러납니다. 일단 미리 볼게요. 우와, 고려 말에 만들어졌었던 이 시조가 오늘날에도 향유되는 이유는 뭡니까? 양식적인 독자성, 굉장히 특별해. 그 양식을 그때그때 변화시키면서 현실에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올해 수능 특강에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시조가 이렇게 자유롭게 쓰여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지문이 있어요. 잠깐만. 밑에 됐고, 자, 요건 또 조금 있다가 읽을 거고요. 이제 왼쪽으로 오세요. 옆에다 쓸 거야. 초장.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중장에 해당된다고야. 종장에 해당된다고야.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이 아니라. 자, 이제 왼쪽으로 옵시다. 시 자체는 또 너무 이뻐. 귀여워, 애가. 이렇게. 어루만지듯 당신 숨결 이마에 다사하며 따뜻해지면 어루만지듯 당신 숨결 이마에 다사하며 당신 숨결이 내 이마에 와서 닿는데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 왜 입냄새나? 네, 그러지 마. 어루만지듯 설레는 사랑이 시작해. 당신, 사랑하는 사람 또는 봄날의 햇빛 그 숨결이 이마에 다사하면 당신의 숨결을 내 이마로 느끼며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어때? 마음이 피어올라 가라앉아. 마음이 피어오르지. 내 사랑은 아지랑이 춘삼월 아지랑이 내 사랑은 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 본 적 있어요? 없지. 사랑을 본 적은 없어. 아지랑이는 보이는 거지. 사랑을 아지랑이에다가 비유했죠. A는 B, 은유법. 내 사랑, 원관념. 아지랑이, 보조관념. 춘삼월 아지랑이 반복. 내 사랑은 피어오릅니다. 장다리 무나 배추의 꽃줄기 장다리 노란 텃밭에 나비나비 나비나비 시행 배열이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기묘한 배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음보 꼭 지키려고 하고 있다. 노란 텃밭에 나비나비 나비나비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사랑의 설렘과 기쁨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사랑을 시각, 촉각, 심상을 썼습니다. 이 정도면 고민하지 마. 심상 2개 나왔잖아. 다양한 심상 활용한 거야. 다양한 심상을 활용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한 현대시조다. 기본 사음보 다 끊어드렸죠? 종장의 첫음보가 삼음절 네모 표시했죠? 시조의 전통을 잇고 있다. 한편 형식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장별 배행 대신 행과 연을 자유롭게 나눈다. 시어의 배치 나비나비 나비나비 나비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괜찮나요? 이것도 시조군요. 다음 페이지. 시조 속에 담긴 선인들의 삶의 자취 몇 군데다가 체크만 그냥 할 거예요. 됐고 일단 첫 번째 시조는 그냥 줄만 그면 돼. 내용 다 했어. 성산문의 절의가 절개, 의, 오를 의. 충절의 상징으로 섬겨진 백이숙제와 자신을 비교하여 굳은 지조를 노래합니다. 두 번째 황진이의 시조 참신한 기법으로 연정을 노래했다. 님을 떠나고 난 후에의 회한
도치 영탄을 사용해서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도치 밑에다가 쓰셔야 되겠네. 뭐라고? 행간걸침. 세 번째 시조는 백구를 소재로 하여 자연과 동화하고 싶은 심정. 가객 김천태. 밑에다가 또 써야 되겠네. 뭐라고? 중인. 백구를 의인화하여 대화체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답답한 심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가슴에 창을 다는 행위에 비유했다. 독특한 형식, 중장 늘어난 거, 구체적인 생활 언어, 웃겨, 해학적, 기발한 착상, 열거, 반복, 과장, 점층, 다양한 표현 기호가 떠오르져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엄청 정리. 세상에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을 수 있었을까? 조선시대 시조문학의 전기에는 사대부 기녀 쓰여져 있었고요. 사대부에서 기녀로 확대, 후기에 중인, 평민으로 확대.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기녀 시조의 문학사적 기녀, 아까 진이 언니 무슨 색으로 했지? 보라색으로 했었네. 어디 있을까? 기녀 시조, 세련된 표현 기교, 순수 국어, 한자어보다 우리말 많이 써. 가객 및 평민층으로 시조가 작자층 확대될 수 있었던 계기 마련. 다음 사설시조는 우리 계속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있지요. 빨간색. 사설시조의 특징. 실학사상 확대와 평민의식의 성장. 문학 담당 계층의 변화. 산문문학으로서의 전환. 소설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말 많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됐을까요? 오케이. 일단 정지.